거의 기대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에 잠깐은 5일 말고 다른 거 먼저 다 보고요. 마지막에 5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른 종목부터 볼게요. 뭐 아침에 요즘에는 일봉도 카페에다 올려놓고 오늘 시황 녹화도 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잠깐 설명 브리핑하는 느낌으로 니케이 같은 경우 지금 고점 계속 갱신 중인데요.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매도 칠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수를 넣으면 손절을 잡기가 애매해서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관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빠지고 있네요. 근데 이거 그냥 참고용으로 깔아두긴 하는데 실제로 전 대응은 안 하고 있어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 종목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비추세로 돌아서는 게 잘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방향을 완전히 못 잡고 있거든요. 분명히 잡아줘야 돼요. 지금 맞고 아래로 내려갈지 아니면 아예 위로 올라설지 비추세 구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냐? 한 느낌상으로는 9월 말부터예요. 그 전에는 좀 여기까지 추세로 하락 나오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온 듯한 느낌이었는데 93.510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계속 넘지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향이 없어요. 이게 방향이 달러 인덱스가 완전히 나오는 시점에 정확하게 통화 쪽에다 베팅할 수 있는 시점이 될 텐데 이게 제대로 기준이 제대로 서기 전까지는 모든 통화 종목 전 종목이 계속 방향 못 잡고 헤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파운드도 방향 못 잡고 헤매고 있고요. 호주 달러도 방향 못 잡고 헤매고 있고 뉴질랜드 달러, 캐나다 달러 전부 마찬가지죠. 근데 그럴 때 굳이 이 종목으로 거래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다른 종목들 단타를 치더라도 가는 종목으로 거래를 하면 되는데 추세를 변곡 잡아서 수렴해서 확장되는 구간 같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계속 수렴으로 들어가는 구간 같으니까 좀 버려놓고 당분간 좀 관심 밖에서 관심 리스트에서 제외를 해두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식으로 뉴질랜드 달러 최근에 잠깐 바닥 잡혔던 이런 느낌으로 라인이 일본 기준으로 잡아준다 싶으면 크게 스윙 이런 느낌보다 단타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추세는 아니고 단기 스윙까지는 되겠네요. 그런 구간이 있으면 매매하는 건 모르겠지만 캐나다 달러 아직 라인 안 잡혔죠. 파운드는 지금 기존에 있던 과거 라인에서만 놀고 있죠. 호주 달러도 계속 맞고 떨어지고 추세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매일 일봉 올려드리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선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 진입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플래티넘은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또 맞고 다시 비추세로 돌아가네요. 골드 쪽의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실버 같은 경우도 다시 좀 애매해지는 그런 그림이고 구리만 약간 개별 종목처럼 따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라듐 같은 경우는 매도 자리, 매수 자리 진입 포인트가 아예 안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소이빈 같은 경우도 방향성 없어 보이고 얘도 관망해야죠. 커피도 관망. 밀은 다시 제자리에 왔네요. 근데 다시 리터칭 할 때는 다시 신규로 들어가지 마세요. 지난주나 아니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 들어가서 매수를 수익 보신 분들 아니면 지금 계속 터치하고 있잖아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저점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신규 라인이 받쳐주면 또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이번에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여기 다시 버텨가지고 여기 꼬리를 달고 반등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확률상으로는 깨질 확률도 약간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봉상으로 추세선의 끝자락에 걸려 있어요. 그 주봉 그림으로는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 받고 계속 이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림만 보면은 약간 계속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완성된 그림만 봤을 땐 라인이 한 줄, 두 줄, 세 줄이 버티고 있지만 453.5나 460 주변에서 매도를 치는 게 좀 더 안전한 전략일 수 있겠다는 거죠. 주봉 패턴만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밑에서 지지받고 계속 넘어야 되는데 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밀을 제일 많이 얘기하네요. 근데 여기 전체에서 봤을 때도
그냥 좀 얘기할 게 제일 많아서. 코는 어차피 단타로 본 거니까 이건 뭐 매매하긴 좀 애매한 종목이고요. 천연가스는 워낙 멋대로 튀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약간 차트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천연가스 종목 자체가 너무 외부적인 변수, 날씨, 뭐 기상 변화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천연가스 같은 경우 차트는 깔아는 놨지만 차트보다는 그냥 차라리 뉴스, 약간 경제 이런 쪽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주류 종목들은 다 봤네요. 그리고 약간 주류 종목들, 메인 종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나중에 볼 거고요. 골드가 빠지고 있네요. 골드 빠지면 어제 제가 메모 방송 펑크 내면서 말씀드렸던 게 빠지면 1275 정도까지는 빠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78.6까지만 일단은 빠지고 좀 약간 저점 더 내려가려나? 일단 지금 신규로 다시 포지션 들어가긴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죠. 대응을 하려면 1291.6 주변에서 매수나 매도로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는 포지셔닝을 했었어야 되고 지금은 중간 자리고 다시 한번 매수나 매도를 고려한다면 1275 정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275 정도에서 대응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매수가 깨지면 엄청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골드가 완전 제대로 추세 하락의 초입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추세 하락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먹었으면은 진짜 거의 여기가 초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1275 깨지면 되게 큰 자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30분으로는 바닥 안 잡혔고요. 60분으로도 제가 선을 그어서 그렇지 바닥에 잡힌 건 아니에요. 그럼 바닥에 안 잡혔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90분으로 봤을 때는 90분 저항 1279.6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분봉으로는 다 지금 저항 자리 끝라인이네요. 분봉으로는 이렇지만 제가 1275에다 잡은 이유는 일봉이죠. 일본 기준 볼 때 1276.3, 1273.1 여기 잡히는데 대충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1275에다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완전히 이탈해서 몸통에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1212까지 열려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막 1362.4까지 막 돌파하는 것 같더니 이게 어디 자리였죠? 확인해 보니까 주봉이었죠. 주봉상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고점이었죠. 월봉상, 주봉상 고점을 맞고 떨어진 지금 자리.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방송 안 했죠.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죽어라 싸우고 있는,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부분이 월봉의 중심에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1230까지도 열려 있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 매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죠. 월봉 기준으로 너무 큰 그림이긴 하지만 대응하려면 1350 주변에서 각 매도 대응하고 1232 주변에서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도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정말 큰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275 정도가 깨지면은 여기는 1235까지 잡히는데 여기서 다시 일봉으로 점점 축소해서 테스트해보면 1212까지는 나와요. 그럼 1275를 만약에 지켜주면은 여기서 저점 매수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깨지면 밑으로 큰 자리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가 최근에 뭐 1300대까지 올라왔다고 박스가 레벨업 된 것 같지만 여기가 만약에 박스를 완전히 이탈을 하면은 새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레벨업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깨지면 이제 그 다음 박스는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또 미리 매도나 매수를 잡기도 좀 애매한 게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 될지 이번 주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관심 있게 골드는 보시면 큰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60분으로 봤을 땐 이런 느낌이었고요. S&P가 좀 빠지네요. S&P가 좀 빠지고 있지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죠. 잡으려고 해도 뭐 손익비로 따졌을 때 지금 잡으면 별로 안 좋아요. 못 잡더라도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내내 매매를 쉬더라도 진짜 좋은 자리 오면 잡으면 괜찮겠죠. 좋은 자리는 글쎄요. 일봉으로 보면 될까? 2500 주변인데 주봉, 일봉, 2000 주봉은 너무 멀고
다른 거 좀 돌려볼게요. 2500, 2500. 답 나왔네요. 최적의 매수 구간이 2500이에요. 여기가 깨지면 추가 하락, 엄청난 하락이 나오겠지만 안 깨진다고, 한 번에는 안 깨진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매물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S&P 잡으려면 2500까지 기다리면 돼요. 까먹고 있으면 오겠죠. 안 오면은 그냥 구경하고 다른 종목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무조건 2500까지 기다려야 돼요. 매도를 왜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데 왜 매도를 안 치느냐? 추세 상승이니까 그냥 매도 치면 안 되겠죠. 고점이 라인이 잡힌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S&P는 제 생각인데 한 10월 아니고 한 11월이나 12월까지 계속 관망하게 될 것 같아요. 단타적인 측면 말고요. 포지션을 계속 가져간다는 입장으로서요. 단탄 이런 데서 치면 되겠죠, 뭐. 그리고 S&P 버려두고요. 나스닥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빠지고 음봉 캔들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얘도 큰 그림 보면 6000 밑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지지라인, 여기가 지지라인, 지지선 되기 때문에 적어도 매수를 생각해서 수익을 좀 많이 먹겠다면 한 달에 한 번 거래를 하더라도 6000 밑에서 잡으시면 돼요. 그럼 나스닥도 돌아야 되겠죠. 뭐 10월 18일인데 지금 오늘이 10월 끝날 때까지 과연 6000 밑으로 빠질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미장은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나 기회 노려보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얘 다시 60분으로 돌려놓고요. 60분 돌려놓는 이유는 단타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M 볼게요. 지독하게 빠졌네요. 언제 뭐라고 써놨더라? 8927점 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기준으로. 그쵸. 8927.5 지지 여부. 뭐 지켜지면은 매수. 물론 말은 쉽죠. 지켜지면 매수, 깨지면 매도 뭐 이런 느낌. 근데 실제로 보고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어디까지나 저는 잘 생각해보면은 전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냥 차트를 대신 읽어드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 차트 다 보고 나서 다 이해가 가는 상태면은 제 얘기 듣고 확인한 차원이면 되고요. 그런 것도 안 봐도 되면은 그냥 알아서 매매하시면 돼요. 현재 지금 상황을 거의 그냥 읊어드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8927.5 주요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하면 안 돼요. 여기 저점 기준으로 뭐 대응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신규 라인 잡히기 전까지 일단은 고점 매도를 여기서 이 자리 주변에서 고점 매도 놓쳤으면 일단 관망을 하고 어느 정도 깨지고 새로운 진입 구간 생기면 그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60분만 놓고도 오늘 어떻게 보면 대응은 할 수 있었어요. 아까 8927.5 정도였잖아요, 이게. 여기 일본 기준 잡아놨으면 지금 완전히 이탈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직전 저점까지 깨고 이탈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타 대응하셨던 분, 단타를 집중적으로 일본 N 선물 기준 대응하셨던 분들은 진입할 구간도 있지 않았을까. 진입할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였는데, 그러니까 일본 N 선물이 진입하려면 여기 정도에서 진입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자리를 놓쳤고 여기서 어설프게 또 반등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손익비가 안 맞기 때문에 신규 들어가는 건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일본 N선물 같은 경우도 빠지면 엄청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추세선 그었던 수치가 대충 기억나는데 8750에서부터 8800 정도였거든요. 추세선을 밑에 하단선부터 그으면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쯤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추세대가 아니라 수평 캔들로 잡으면 주봉 기준을 8500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냥 8500까지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겠다는 거죠, 뭐. 이쯤에서는 그냥 손익비가 무조건 크게 나올 것 같아서 뭐 안 오면 말고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냥 기다릴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단타로라도 대응하시고 싶은 분들은 매수를 생각하시나면 8800 밑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8800 위에서 대응하고 싶으면 다시 8927.5 위로 올라서는 것 같아 대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요 정도 말씀드렸고 자체 올리고 유로는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로 같은 경우는 또 같은 통화 종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그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홀짝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항생은 그래도 맨날 하던 얘기지만 제가 매매를 아예 안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게요.
유로 일봉 보면 그래도 할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엔선물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8967.5가 깨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나스닥은 6000 밑에서는 매수 생각한다면 구경해야 되고, 골드는 1275에서 대응을 집중적으로 해보시고 매수든 매도든 방향 잘 잡으면,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스위칭해서 잡을 정도가 된다면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됐고요. 이제 오일 볼게요. 오일은 일단은 일봉부터 볼게요. 시간이 한 13분? 한 12분 남았네요. 충분하죠. 일단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요? 뭐 약하든 어떻게 되든 지금 계속 지켜야 될 자리 지키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 선 잠깐 치워버리면 45.95 기준으로 박스가 올라와서요. 이제 좀 낙서해야겠다. 시간이 되려나? 뭐 맨날 하던 거니까 되겠죠. 박스가요 좀 한 뭐라고 하지? 요 정도 사이즈 느낌의 박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레벨업 됐다는 거죠. 저점을 일본 기준 최저점을 45.95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미 지금 매수 자리 놓쳤죠. 그럼 매도 자리로도 잡아보느냐,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매도도 웬만하면 새로운 신규 라인 잡히고 나서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매도든 매수든. 뭐 꼭 일본 기준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로 매도로 저항이 나오면 이렇게 지금 라인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 캔들이 양봉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마우스로. 올라갔다가 눌림이 있고, 올라갔다가 찌글찌글 올라갔다가 또 눌림이 있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추세상으로 상승이라는 거죠.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45, 46 기준으로 이미 52까지 현재 상황에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건 상승이었다는 거죠. 눌림이 있었던 어쨌든 상승 패턴이었는데, 깨야 될 자리를 하나도 안 깨고 올라왔어요. 49.14도 깨야 되는데 깨지 못하고 지지를 받았고, 50.21도 눌려가지고 깨야 되는데 깨지 못하고 지지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상승세가 아직은 세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물려도 매수에 물려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미 52 기준으로 봤을 때 50.21까지 너무 많이 떠 있죠. 그러면 이 라인이 신규로 올라가거나 분봉 기준으로 잡거나 해야 돼요. 1분 기준으로 잡으면 오늘 매매를 쉬어야 되고요. 근데 그럼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좀 방법을 찾아야죠. 일봉에서 점점 줄여가야겠네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선을 저 오늘 빨간 선을 2개를 긋고 싶은데 50.95에다가 빨간 선을 하나 또 그을게요. 오늘 기준되는 선은 50.95랑 51.65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점 매수 기준으로. 매도 자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매도 생각이 아예 없어서. 근데 50.95 기준으로까지 오늘 다 알리는 거의 확률상은 높지는 않겠지만,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저점 매수 마인드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180분 박스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박스 하단, 여기가 박스 상단이라 본다면 대략적으로 50.95 정도가 안정적으로 깨지면 안 되는 자리라 보거든요. 그럼 여기가 저점 매수와 매도의 경계가 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 깨지기 전까지 저점 매수. 그러면 좀 더 좁혀가 볼게요. 90분으로 보면 좀 더 그림이 깔끔해져요. 50.95 그 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51.65가 있어요. 51.65가 만약에 깨진다면 그 다음, 만약에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했을 때 51.65가 깨진다면 그 다음 라인은 50.95가 되겠죠. 그럼 오늘 만약에 급락이나 하락이 나온다 가정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대응해야 될 공방 라인은 51.65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좁혀서 볼게요. 60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51.37이 깨지면 안 된다네요. 51.37이 깨지면 그 다음 싸움할 수 있는 공방 라인은 얘도 51.65 정도가 잡히네요. 30분으로 봤을 때는 51.49, 51.50이 저항이네요. 여기서 한 90틱만 내려오면 되겠네요. 51.65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고요. 고점 매도 자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점 매수 자리는 일단 1차가 51.65, 50.95인 건 알겠어요. 뭐 이것만 좀 잡아드려도 어느 정도 대응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체결 강도 지표로 놔야 되나? 잠깐만 이거 좀 치우고.
손바닥 클릭 좀 해주시고요. 이거 좀 잠깐 차트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요. 여태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잠시만요. 차트 하나만 만들어서 놓을게요. 그렇게 큰 시세는 안 나올 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는 거니까. 여기다가 조그맣게 깔아드릴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체결강도 30분에 최적화라서 30분에 최적화라서 딴 거 하면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1년 넘게 해봤거든요. 30분에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대입해봤는데 종목도 다른 것도 대입해봤는데 5일만 맞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설정해놔야 되나? 잠시만요. 평소에 하던 대로 마이너스 1만이랑 만만 설정해 드릴게요. 영매매 하실 거면 이럴 때 하시면 돼요. 혹시나 반대로 반대 포지션 영매매 하실 거면 마이너스 1만 넘어가 있을 때 웬만하면 말고요. 마이너스 1만에서 넘어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구간 있죠. 마이너스 1만 넘어간 게 하나, 두 개예요. 두 개 넘어서 마이너스 1만 안으로 들어갈 때 오히려 영매매 지시면 되고요. 여기도요. 마이너스 1만 넘어가 그러니까 플러스 1만 영매매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1만 넘어갔다가 안으로 복귀하는 캔들이 복귀하는 흐름이 될 때 그때 영매매 치시면 좀 돼요. 근데 영매매를 치면 안 되는 구간은 만 넘어가가지고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죠. 계속 그냥 여기 캔들이 이 색깔이 이 봉이 만을 넘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유지될 때 있어요. 그때 영매매 치면 안 돼요. 그냥 추세거든요. 하방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있었나? 최근엔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거의 다 계셨던 분들이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카페에 무슨 체결 강도 지표 관련된 거 글 하나 올려둔 거 있어요.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30분 캔들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선 그어놨고요. 뭐 알아서 하시겠죠 이제. 요즘에 다들 그리고 채팅할 때 뭐 알아서 규칙 잘 지켜주셔가지고 별로 제가 또 따로 할 얘기는 없고요. 뭐 진입청산가 거의 이쪽은 서로 공유 안 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평소처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기대는 없지만 지켜보는 걸로 하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 4분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종목별로 다 얘기하긴 했지만. 음, 10초 지났으니까 없으신 걸로. 카페에 있어요. 뭐 체결 강도 이런 걸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려면 주구장창 설명해야 돼서 그냥 그거 보시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질문해가지고 그냥 아예 올려놨어요. 캡처까지 해서. 뭔가 정리가 되니까 제가 점점 할 일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나중에 한 어느 정도 고정된 멤버가 계속 생기면 그냥 진짜 방송만 열어놓고 가끔 마이크 잡을까봐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 거의 느낌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의 좀 많이 계셨던 분들은 대충 얘가 무슨 얘기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맞을걸요 거의.
경력들도 계신 분들이니까 보통 몇 달 있으면 거의 다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할지 대충.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다, 아니다, 손익비가 괜찮다, 뭐 이런 뭐 뻔한 얘기들은 사실 이런 차트 없어도 알 수도 있고요. 그냥 노는 거죠, 뭐 같이 파생하시는 분들끼리. 아무튼 매매 잘 하시고요. 내일은 계속 제가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 한 11시? 52.75요. 73. 일본 하락 추세선. 하나 그어드리죠, 뭐.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계속 밖에 있다가 딱 11시 땡 하고 올 것 같아요. 아침에 일봉만 캡처해서 올려놓고 나가서 있다가 11시쯤 방송할 때 오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종료를 시키고